제가 그 저번 영상에서 그 응급실 갔다 온 얘기를 올렸잖아요. 영상을 말미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한 11주 차 됐을 때 배에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어, 12주까지가 되게 조심해야 할 시기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조금 안 좋게 될 확률도 높은 시기여가지고 되게 조심해야 하는데, 이제 보통 그때가 제일 통증이나 이런 증상이 되게 예민해요. 근데 대개는 보통 어떤 통증이냐면, 물론 다 개인차가 있지만 이렇게 배 아랫배를 콕콕콕 쑤시는 것 같거나 아니면 약간 생리통처럼 생리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기가 아기 집을 넓혀가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확장 공사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그런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출혈이 있냐 없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이게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1주 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출혈은 없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약간 아랫배가 조금 약간 콕콕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약간 뭔가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통증이 그렇게 있으면 좀 누워있거나 쉬면 괜찮아졌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게 몇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편도 이상하니까 가봐야 될 것 같다, 원래 통증이 이 정도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때가 밤 10시여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응급실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제가 간 응급실은 일단 당연히 응급실은 사람이 많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캐나다는 무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 같고, 이게 더 많다 보니까 그 이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의료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정말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간 병원은 세 단계로 접수를 받는데, 이제 첫 번째 가면 A에서 이제 그 헬스카드를 꼭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갖고 헬스카드 보여주고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나 배가 아파 뭐 이런 식으로 보고, 그리고 최근 14일 내내 해외를 다녀온 적이, 캐나다 밖을 다녀온 적 있는지 그거 묻고, 이제 그럼 1차 A 접수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요. 또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나? 그럼 이제 B에서 불러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혈압 재고 맥박 재고 이제 체온 잰 다음에 이제 그때 좀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뭐 메디컬 히스토리 있는지, 뭐 알러지는 뭐가 있는지, 이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뭐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되게 자세히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끝나면 이제 또 기다리면 연속입니다. 한 1시간 기다리면 한 또 C에서 이제 그 팔찌, 이렇게 개인정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팔찌랑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럼 이 파일을 갖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뉘더라고요. 초록색은 이제 간단한 타박상 또는 약 처방 받으시려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이제 빨간색은 애기 또는 이제 그런 이렇게 산소호흡기가 필요하신 그런 분들, 뭐 아니면 앰뷸런스 응급하게 실려오신 분들은 이제 빨간색이고, 나머지는 다 노란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구역을 가면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의사는 두 분 계시더라고요. 레지던트 한 분이랑 교수님 한 분, 이렇게 두 명밖에 없어요. 제가 노란색 구역까지 가는데, 제가 아까 밤 10시쯤 응급실 갔다 그랬잖아요. 노란색 구역을 가서 피 검사까지 하니까 한 2시? 그러니까 한 4시간이 걸린 거예요. 거기까지. 어. 그러고 이제 또 기다려요.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또 1시간 반인가? 그래서 한 3시 반쯤? 이제 의사 볼 거라고 저쪽 그 베드 가서 앉아 있으라고 갔는데 안 와요. 어. 그래서 좀 더 기다려서 거의 한 6시간 만에 이제 의사분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교수님이 오시기 전에 레지던트 선생님이 먼저 물어봐요. 뭐 이 증상이 지금은 어때졌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오시면 이제 해주시는데, 보통 이제 저는 임산부니까 그럼 이제 보통 한국은 초음파를 바로 봐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냥 청진기로 된 다음에 이렇게 배 눌러보고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가 지금 아파 이랬더니, 근데 너의 주수에 뭔가 잘못됐으려면 좀 더 아래가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픈 걸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대요. 그 definitely fine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서 출혈도 없고 하니까 괜찮은 거다 이런데 저는 이게 초음파로 봐야 좀 사실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괜찮다고 하니까 뭐 거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이미 6시간 넘게 응급실에 있어가지고 완전 지친 상태죠. 왜냐면 거기가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의자 찾으려면 저쪽 나가서 기다렸다 오거나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 같은 것도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완전 거의 약간 탈수처럼 힘도 없고 제가 그때는 더 못 먹었을 때여가지고 입덧이 심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그렇게 6시간 넘게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이제 집에 가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때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이었거든요. 근데 뭐 주말에 뭐 하니에요? 그래서 뭐 아무 계획이 없다. 몸이 안 좋으니까 쉬어야지 않겠냐 이랬더니 아 그러면 이따가 뭐 몇 시간 뒤에 와서 초음파를 하재요. 그래갖고 아 괜찮다 하지 않았냐? 그럼 우리 굳이 초음파 안 하겠다 했더니 아 그렇긴 한데 이제 뭔가 찜찜한가 봐요. 그래갖고 초음파를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저희가 며칠 뒤에 1차 기형아 검사가 있으니까 초음파 그때 그럼 보겠다. 여기 와서 이거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거 똑같이 또 반복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랬더니 이따 좀 와서 검사만 하고 가면 전화로 분명히 결과를 알려주겠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전화로 결과를 알려줄 수 있어? 했더니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알겠어 이러고 집에 왔죠. 집에 오니까 한 새벽 5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초음파 약속은 1시였거든요. 근데 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그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날 5시에 저녁을 먹고 이 다음날 오후 1시까지 몇 시간이죠? 거의 한 20시간 가까이를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러 갔는데 여기는 알다시피 그 초음파를 봐주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초음파 판독사라고 해서 초음파 판독사분이 초음파를 봐주시고 그분은 결과에 대해서나 뭐 초음파에 대한 내용을 일절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검진을 끝낸 그걸 가지고 의사한테 보내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따로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검사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가면 되겠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다시 응급실 거기 가가지고 어제처럼 다시 접수하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은 거랑 다른데? 그랬더니 간호사가 자기네는 원래 전화로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말이야 어제 분명히 아까 새벽에 분명히 그랬다 했더니 자기네는 모르겠고 이거 다시 들고 가라고 응급실로 그 응급실로 갔죠? 또 접수하고 뭐 하는데 한 2시간인가 흘렀어요. 그 2시간 뒤에 이제 이번에는 결과만 들으면 되니까 그 노란색이 아닌 초록색 구역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초록색 구역을 갔는데 거기도 환자가 진짜 너무 많아서 아예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가서 물어봤죠.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했는데 결과 듣는데 4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거기서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너희가 응급한 거였으면 지금 우리한테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일단 집에 가 있겠다. 왜냐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의자 앉을 데도 없다. 근데 임산부인데 계속 서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어디 나가서 앉아있을 데도 없고 하니까 우리 그 결과 패밀리 닥터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패밀리 닥터한테 듣겠다 이러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 24시간을 공복에 아무것도 못 먹는데 이제 통증은 좀 다행히 나아졌는데 완전 탈수 증상처럼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캐나다에선 아프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한국도 요즘 되게 의료가 많이 좀 안 좋아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캐나다에 사시려면 여러분 응급실 가셔도 기본 대기가 거의 한 4시간, 6시간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아이는 괜찮았고 뭐 피고임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진 않고 자기네도 정확히 말해줄 수는 이유를 없는데 일단 그냥 결과적으로 지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이렇게 해서 붙은 찰떡이는 지금 잘 크고 있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제 입덧이 끝나가지고 좀 먹는 편인데 양을 막 많이 먹지는 못하고 그래도 좀 막 그 전엔 아예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또 시댁을 가거든요. 이제 가면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랑 맛있는 거 좀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오려고 합니다. 다음엔 또
저의 시골 라이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